법지문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법지문 나와도 우리 법지문도 우리가 법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글의 구조, 논리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역시 첫 단락 잘 보세요.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게 뭐냐면 특허권이라는 것은 봤더니 정보의 소유자가 출원 및 담당 관청 심사를 통해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궁금한 게 얼마나 오랫동안 독점하는데 이게 궁금해야 되거든요. 한편 파트가 나왔네요. 그럼 다른 게 나오나 봐.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이건 일정 조건이죠. 그럼 그게 어떤 조건인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럼 딱 보는 순간 이거 두 개 비교하려고 하는 건가? 특허권하고 봤더니 영업 비밀 두 개 차이점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원래 보통 차이점이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권의 비밀은 모두 지식재산인데 공통점이죠. 언제나 두 개가 나온다는 건 또 둘의 공통 범위가 있거든요. 이건 지적재산이다. 지식재산이다. 이게 공통점이다. 그럼 정말 이제 차이점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정보통신기술의 산업은 이 같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근데 지식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면 아쉽네요. 글을 그렇게 잘 쓰지 못했네. 뭐냐면 요 두 개를 말하긴 했지만 언제나 첫 단락에서 끝부분을 잘 보면 됩니다. 첫 단락 끝부분 봤더니 이 지식재산을 가지고 수입을 거두는 거에 대한 과세 문제다. 그러면 앞으로 내용 전개될 범위는 잘 모르겠으면 언제나 첫 단락의 끝부분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우리 퉁 쳐서 지식재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지식재산으로 거두는 수입과 이것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역시 문제를 제기한 거네요. 그렇다면 이 과세 문제, 이거는 이제 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대로 과세 문제가 왜 발생하지? 그럼 이 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걸로 글이 전개돼야지 정상적인데 제가 미리 읽어봤더니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전개될 범위를 잡고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재산 요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세히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잡지 못했다면 언제나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봐라. 일부 국가에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그럼 이제 과세 얘기네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그럼 범위가 맞네. 지적재산 이퀄 바뀌었네. 요거 디지털이라고 바뀌어서 디지털세라고 돼 있죠. 그럼 어쨌든 좀 글이 띄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여기서 글이 제대로 되려면 요즘 최근에는 이렇게 디지털에 의한 특허들이 많아지고 그들에 의한 영업비밀이 많아지면서 그들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독점적으로 얻어지고 있다. 독점이니까. 그러다 보니 근데 또 특히 이들의 세금을 걷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다.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게 디지털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디지털세가 뭔데? 라고 설명해야 되고 얘가 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설명했네. 얘네들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거두는 세금이다. 언제나 모든 거 다 설명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글은. 디지털세의 배경을 말하네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그럼 이제 원인이네요. 왜 디지털세를 만들었을까? 왜? 자꾸 법인세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법인세는 또 뭔데요? 그럼 설명해야지. 상대 스스로 왜 자꾸 이게 줄어서 디지털세를 만들어서 법인세를
법인세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법인세를 늘리는 방법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럼 법인세는 뭐고, 디지털세는 어떻게? 자, 법인세는 법인세 설명하네요. 법인세는 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혀 지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고 막 법인세는 거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글이 전개되는지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제거하고, 그럼 법인세라는 건 기업들이 재화, 상품을 판매해서 얻어들인 수입에서 마이너스 재반 비용, 이 물건을 만들고 파는 데 드는 비용을 빼고 나서 남은 이윤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요걸 뺀 나머지 이윤에 부과,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데피니션, 개념적인 하면 잘 보란 말이야. 수입이 아니고 수입에서 뺀, 내가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얻었어. 근데 그걸 파는 데 들어간 비용이 들었어. 그리고 남았던 얼마가 남았어. 그럼 얼마 남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게 법인세라는 거죠. 자, 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맞나? 자, 많은 기업, 다국적 기업이 잘 보세요. 이제 상득소수로 왜 문제가 되는가?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오고 낮은 국가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준다는 건 이윤을 늘림으로써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게 다시 온 거네요. 과세 문제, 그 중에서 디지털세, 이렇게 보세요.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Y가 나온 거죠. 왜 문제가 되지? 우리 법인세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 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 세금을 적게 내는 A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해, 자식회사를 설립해, 자기 계열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자회사 국가 A가 법인세를 적게 내니까 여기에 자회사를 건립한 다음에 이 자회사가 이윤을 많이 내게 몰아주는 거죠. 왜? 여기서는 이윤을 많이 내도 세금을 적게 내니까죠. 됐죠? 그래서 문제다. 뭐야? 세금을 자꾸 적게 내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까지 안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 설명하겠죠. 예를 들면 빠르게 읽어야죠. 자, 다국적 기업 Z사는, 그러니까 이걸 다 아는 것 중에 빨리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Z사, 얘는 똑같은 구조로 법인세가 싼 A 국가에 세우겠죠.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를 매우 낮은, 똑같습니다. A 국가의 자회사를 세워 특허 사용의 권한을 부여한다. 그럼 하나 추가된 말이 얘가 A사. 이거는 아주 쉽게 한다면 원래 Z는 미국 회사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아프리카에다가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아프리카는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A사한테, 이 미국에 있는 이 Z사가 A사한테 이제 앞에 사용했던 특허 사용 권한을 줍니다. A사가 특허, 독점 사용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설명이니까 여기에 이윤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언제나 비교 나오면 잘 보세요. 비교 부분.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의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 또 B사를 건립해. B사를 건립하는데 자, 여기에 한국이라고 해. 그러면 한국은 법인세가 높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특허 X라는 특허를 정확히 쓴다면 얘네도 사용하게 합니다. 그럼 B사라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 특허를 빌려서
X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얘한테 빌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B사가 만약에 총 수입이 100, 비용 한 20 빼고 80이라는 이윤.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때 비용 20이라는 것에 바로 야, 니네 로열티를 많이 내. 로열티를 얘네들은 로열티를 한 60 매기는 거서 얘를 80 만들어서 이윤을 20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윤을 20으로 줄어버리면 얘네는 법인세를 20만큼에 대해서만 내면 되죠. 법인세율이 높아. 얘네가 법인세율이 만약에 50%라고 해. 그러면 얘는 20%에 대한 50%를 내면서 한 10을 법인세로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했다면 얘는 80을 벌어들인 거고 80에 20%를 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80에 50%를 내니까 얘는 한 40을 내게 되는 거죠. 엄청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있는 로열티를 얘네들로 주면 A사는 이제 수입에서 비용 빼고 이 수입이 로열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윤도 높아지겠죠. 이윤도 높아졌지만 만약에 이윤이 그래서 얘네보다 훨씬 높은 100이 됐다고 합시다. 100이 됐지만 얘네들은 법인세가 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정도만 내면 된다는 거죠. 같은 회사인데 얘네들 법인세가 싼 애들한테 특허를 빌려가게 한 다음에 특허를 사용하는 수수료를 내게 해서 쉽게 말하면 비용을 높게 만들어서 B사의 오히려 이윤은 줄이는 거죠. B사의 이윤은 줄이고 A사의 이윤을 늘려버리는 거죠. 이게 논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유는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죠. 다 한 거죠, 그러면. 자,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Z사는 비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국가들은 주도권을 유지하는 그런 국가들은 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는 거죠. 이제 A를 읽고 바로 가면 됩니다. 문제로. 자, 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나온 거네요. 지금 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그게 왜 문제냐라는 것과 문제 제기만 나오고 해결책이 안 나왔네요. 좀 글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뭔데? 문제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문제를 또 비교해야 되겠죠. 지식재산 보호에 국제적 강화할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핵심 문제는 재산 보호에 강하네요. 문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게 문제네요. 이게 왜 또 문제야?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재산의 보호가 상대소수래네요.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제어되어서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그럼 이거를 보호율이 점점 높아지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 근데 일단은 상대소수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약하다면 누구나 그냥 써. 그냥 독점하지 마. 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왜 만들어? 남들 다 갖다 쓰는데 유인책이 줄어들고 그러면 안 만드니까 진보가 떨어지는 거죠. 진보하지 않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식재산 보호가 강할수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이게 문제네요. 접근하지 마, 이 지식에. 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독점권을 강화시켜 오랜 기간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지적재산권 보호를 했을 때가 문제라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 접근할 수 없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게 문제죠.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 자, 어쨌든 보호가 약할 때와 강할 때의 이야기를 비교를 했고 핵심은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비용. 그러면 전자는 이거죠. 직직재산보험권을 약화시켰을 때 유인이 떨어지고 진보가 떨어지면서 생긴 비용을 우리는 유인비용.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자, 야, 보호 안 해. 니네 맘대로 갖다 써. 라고 하면 유인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됐죠? 그런 다음에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비용. 그러면 얘네가 독점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접근하려면 너무 힘들어 돈이 많이 들어 접근비용이 높아지겠죠. 둘 다 문제죠. 그러면 주 보호는 이게 문제지만 얘도 문제는 있죠. 아예 다 풀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는 이거지만 그래서 지식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보호할 때. 그럼 이제 해결책이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 둘의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두 비용의 합이 최소 이런 단어. 합이 최소가 될 때 좋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둘을 합쳐서 이거를 합친 게 최소일 때가 최적이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단어는 봐야 되겠죠. 자,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자, 이제 특허 보호를 어느 정도 하느냐와 국민소득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럼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야. 특허를 보호하는 정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이럴 때 국민의 소득은 높냐, 낮냐, 높냐, 낮냐 이거겠죠. 자, 한 연구에서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소득이 상득소수로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됐네요. 그러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을 때 독점이 강하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미리 쓴 다음에 앞에가 전제죠. 이럴 경우는 무슨 비용이? 접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거 물어보겠죠.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같이 연결시켜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당연히 안 봐도 이제 보호가 좀 낮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그러면 소득이 좀 적은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한테 뭐가 많이? 유인 비용이 많이 들겠죠. 봅시다. 자, 가장 낮은 파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아유 치사해. 낮은 국가가 아니에요. 낮은 걸 벗어났기 때문에 전제는 더 낮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건 중간. 그러면 소득이 중간인 정도. 가장 바닥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이 낮은 비교네요. 그럼 이제 뭐 소득이 최하위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또 비교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얘네는 보호가 약하다. 그럼 이 말은 얘네가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크게 잘 못 썼지만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야. 이 보호가 얘네들 소득이 낮은 집단 중에서도 이상하게 원래대로라면 얘네가 갈수록 얘가 제일 높고 보호가 그 다음 높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가 높아. 얘네는 중간 애들은 낮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봤더니 보호가 얘네들은 낮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도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합니다. 보호가 약하다. 얘네가 높다. 그럼 보호가 약하다면 아까 말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개나 소나 다 쓰니까 나 안 해. 근데 여기에는 오히려 뭐가 많이 들어? 접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는 지식재산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끝났다면 좀 아쉬운데 글이 좀 아쉽네요. 뭐냐면 이 소득과 보호의 관계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문제 제기만으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전체 글이 살짝 좋지는 않지만 앞부분에서는 핵심이 갑자기 디지털셀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현상, 그것들의 원인, 방법들이 나왔다면 여기는 이제 특허 보호와 소득으로 나와서 디지털세라는 것과 좀 관련 없는 걸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제일 앞에는 특허, 두 번째 단어는 갑자기 디지털, 다시 특허 보호와 이걸 해서 글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성향은 있지만 한번 A를 바로 한번 풀어 가봅시다. A. 자, A.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자, A. 바로 보시죠. 뭐. S국의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과하게 특허를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너무 과하다. 그러면 지식 보호 수준을 낮춰서 보호 수준을 낮추면 접근 비용이 높이고 싶게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추면 접근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지적 보호 수준을 낮추면 높아지는 건 유인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글 안 읽어도 답은 그냥 3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왜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A를 적용하라고 돼서 A. 그러면 A를 적용하라는 건 S에 무슨 내용이 나와도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딱 봤을 때 S국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도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얘네 전제로 줬잖아요. 과하게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 그러면 과하게 보호할 경우는 이거란 말이야. 과하게 보면 이거야. 그러면 접근 비용이 높은 거지. 근데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그러면 낮추면, 포를 낮춘다면 뭐야? 그러면 접근 비용을 내리는 거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러니까 접근 비용을 높이겠다가 아니고 낮춘다고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답은 3번이 돼버린 거죠. 나머지 또 해볼까요? 자, 그러면 29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 무엇인가? 이런 지적재산이라는 거고요.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안 나왔어요. 이 절차가 아니라 지금 문제 제기,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그거에 대한 사례, 이런 얘기지 없었어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대입의 배경 뭐였는가? 법인세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이고, 로열티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로열티를 자사인 B사와 A사로 떠넘기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 지식재산보호의 최적 수준은 바로 뭡니까? 유인비용과 접근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거죠.